어머니, 생신이셨나요? 그럼 이거 드세요. 김밥이라도. 비닐째 떨어진 김밥이 식탁 위에서 굴러가며 멈췄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한동안 김밥만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가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박 실장 지금부터 모든 지원 중단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생일날 김밥 한 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의 평안과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전화를 걸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희는 부엌에 서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65살로 남편을 10년 전 여의고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조용하고 참을성 깊은 성격 탓에 정희는 불평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박소연이 졸린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소연은 35살로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소연의 한 손에는 전날 쇼핑하고 방에 두었던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거요. 소연은 쇼핑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싱크대에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투 밖으로 카드 명세서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어요.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어제 산 거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어요. 명세서 위에 찍힌 이름은 김정희였어요. 정희 본인 명의의 가족 카드였지요. 1년 전쯤 아들 부부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을 듣고 정희가 직접 만들어준 카드였습니다. 생활비라도 보태 쓰라고 조용히 건넨 것이었지요. 소연은 가방을 정리하며 카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요즘 이 카드 정말 편하네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행주를 개키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잠시 후 아들 이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39살로 중견기업 영업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정희가 준 카드에 의존해 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요즘 숨통 트네요. 민수는 커피를 따라 마시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면 우리 돈이지 뭐.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소연도 뒤따라 나가며 말했지요. 저도 약속 있어서 나갈게요.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놓인 명세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브랜드 의류, 미용실, 고급 레스토랑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사용 금액이 450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명세서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소연이 자주 먹는 수입 과일과 비싼 요구르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먹을 반찬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통, 멸치 조금, 시든 배추 몇 장이 전부였지요. 정희는 있는 것만 꺼내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빨리 끝났어요.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차가웠지요. 오전이 되자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상인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손님을 불렀어요.
정희는 가장 싼 반찬 코너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 특가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들을 보고 집어들었어요. 배추 한 포기, 시금치 한 단, 가장 저렴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그녀는 혼잣말을 삼키며 계산을 마쳤어요. 총 금액은 6,300원, 장바구니는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정희는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얼굴엔 이유 모를 무거움이 스쳐 지나갔지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반찬을 손질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배추를 절이고 멸치볶음을 만들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무언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돈이면 우리 돈이지. 아침에 들었던 소연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어요. 엄마, 지난번 호텔 너무 좋았지? 전화 너머에서 사돈 최미령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미령은 65살로 소연의 친정어머니였어요. 과시욕이 강하고 타인의 처지를 낮춰보는 성격이었지요. 당연하지. 코스 요리도 맛있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희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려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지요. 다음엔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보자.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행주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요.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소연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 사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 소연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어머님 관심도 없으실 거야. 민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물을 마시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는 순간 안쪽 한 구석에 편의점 김밥 포장 하나가 보였어요. 정희는 그 포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언제 누가 사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천천히 번져갔지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정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소리 속에 끼지 못한 채 부엌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정희는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밥 먹어라. 민수와 소연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반찬 뭐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랑 멸치볶음.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연은 반찬을 보더니 살짝 입맛을 다셨습니다. 민수 씨, 우리 그냥 밥만 먹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희는 자리에 앉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지요. 나는 먹었다. 너희끼리 먹어.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사실 정희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앉아서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부부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마저 끝냈어요. 밤이 깊어가고 집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지요. 카드 명세서, 텅 빈 냉장고, 호텔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가 던진 그 한마디. 어차피 어머니 돈이면 우리 돈이지.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희는 그저 가족이 편하길 바랐을 뿐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밤은 길었고 정희의 한숨도 깊어만 갔습니다. 주말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어요. 오늘은 정희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정희는 혼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쯤은 기억해 주려나.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여보, 짐 다 챙겼어? 민수가 가방을 끌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정희는 부엌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소연이 여행 가방을 끌며 정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 하루 외지 좀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정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 오늘이 생신이셨나요? 정희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민수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어머, 저희 일정 오래전부터 잡아놔서요. 그리고 다시 정희를 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안 챙기셔도 되죠? 민수가 옆에서 거들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한 게 더 좋으시잖아요.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은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휙 훑어봤어요. 식사할 게 없네. 그냥 이거 드세요. 소연은 편의점 김밥 포장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가볼게요, 어머니. 정희는 김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걱정 말고 재미있게 다녀와. 민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연도 서둘러 뒤따라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차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무겁게 울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집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비닐에 쌓인 김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김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포장을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씹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져만 갔습니다.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김밥을 내려놓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상에 환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마음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 차가웠어요.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거실 바닥을 쓸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생일날인데 나 혼자 남겨졌구나.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남은 김밥을 다시 꺼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입안에서 딱딱하게 씹혔어요.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들려왔지요.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한 통 없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배경음일 뿐이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창밖이 서서히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거실 불을 하나씩 켰어요.
혼자 있는 집은 더욱 넓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희는 남은 김밥을 다시 꺼내 한 조각 먹었습니다. 그게 오늘 하루의 저녁 식사였어요. 65번째 생일 저녁이 편의점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떠올라 있었어요. 민수가 보낸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닷가 배경에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소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민수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민수가 쓴 짧은 글이 보였습니다. 엄마, 날씨 정말 좋아요. 정희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잘 놀고 있구나, 좋겠네. 정희는 작은 혼잣말을 하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정희는 꾹 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잠들려 애썼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두 사람이 피곤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가방을 끌며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너무 피곤해요. 잠깐만 좀 잘게요. 민수도 신발을 벗으며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좀 자고 일어날게요. 두 사람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정희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정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식탁 위를 내려다봤어요. 어제 다 먹지 못한 김밥 포장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포장지를 천천히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을 씻으며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지친 눈빛이 거울에 비쳐 보였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지만 정희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부는 모두 피곤한 얼굴로 늦잠을 잤어요. 정희만 혼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자 소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머리를 묶으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좀 있어요? 소연은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희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을 거야. 데워 먹어라. 소연은 반찬통을 꺼내며 가볍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드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먹었다. 너희끼리 먹어라. 소연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엄마, 어제 여행 너무 피곤했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정희는 행주를 개며 민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어요. 민수는 TV를 켜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가방을 정리하다 영수증 조각들을 꺼내버렸습니다. 휴지통에 던지려던 순간 영수증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정희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정희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호텔 레스토랑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88만 5천 원으로 꽤 큰 금액이었어요. 정희는 처음엔 익숙한 듯 또 이런 결제네 하고 담담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 찍힌 날짜를 보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희의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같은 날짜에 케이크 구매, 코스 요리 세트, 추가 음료가 연달아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정희의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된 기록이었어요. 정희는 그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생일날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두 사람은 고급 호텔에서 호사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소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드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지난달도 꽤 나왔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명세서 내용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듯 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달치 카드 명세서를 천천히 꺼내 펼쳤어요. 명세서에는 브랜드 의류, 명품, 고급 미용실, 호텔 레스토랑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소연 결제로 추정되는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명세서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지난달은 450만 원, 그 전달은 470만 원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네. 정희는 조용히 한숨을 들이쉬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명세서를 다시 펼쳐보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소연이 웃으며 민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우리.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천천히 떨궜습니다. 명세서를 접어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긴 정적이 방 안에 무겁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걸 그냥 둬야 하나?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명세서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천천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조용히 내려봤어요.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결심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세서를 다시 한번 펼쳐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450만 원, 470만 원, 88만 5천 원이었어요. 모두 정희의 이름으로 결제된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세서를 천천히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신호음이 끊기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박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내일 집으로 좀 들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내 계좌랑 자산 정리, 전체 상황 보고가 필요해요. 박 실장은 잠시 놀란 듯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정리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무척이나 단단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TV를 보며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정희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박 실장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정희는 어젯밤 내린 결심을 다시 떠올렸어요. 바뀌어야 해. 이제는 정말로.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막연한 감정만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정희는 식탁 위 명세서를 정리했습니다. 박 실장이 올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소연과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거실을 정돈하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안방 쪽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통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그때 호텔 갔던 거 정말 좋았지?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밝게 이어졌어요. 엄마 생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정희는 부엌에서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연의 웃음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 둘 다 재밌었어. 다음엔 해외로 가요. 정희는 안방 문 앞에 조용히 가까이 섰습니다.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생신인데 딸이 그 정도는 해야지.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크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결제? 시어머니 카드야 뭐.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가볍게 이어졌어요. 원래 어머니 돈은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어.
정희는 문 앞에 그대로 멈춰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의 통화가 끝나고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돈 생일은 호텔에서 그렇게 챙겼고 나는 김밥이었네.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실망이 서늘하게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숙이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 정말 아니야.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손을 씻으며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맞이했어요.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박 실장은 55살로 정희의 재정을 오래 담당해 온 사람이었어요. 침착하고 정직한 성격으로 정희에게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들어와요, 박 실장. 조용히 앉아서 얘기해요. 박 실장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박 실장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어르신 보유 자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금 자산은 약 12억 원이 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한 채와 원룸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잠시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은 공장을 성실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20년 전쯤 남편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모험이었지만 남편은 확신이 있었어요. 정희야, 이 건물이 우리 미래를 지켜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건물을 정희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원룸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어요. 이번에도 정희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남편은 늘 정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박 실장을 고용해 건물을 꼼꼼하게 관리했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정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건물에서 매달 약 1,000만 원 정도가 입금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듣고 있었어요. 박 실장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카드 사용 내역을 전체 정리했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실장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후부터는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명세서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박 실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은 450만 원, 그 전달은 470만 원입니다. 정희의 표정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박 실장은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이 4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는 다른 항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대부분 민수 씨 부부 생활비, 외식, 여행, 명품, 선물 항목입니다. 정희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했어요. 박 실장은 특정 내역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패키지 결제입니다.
정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88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박 실장이 날짜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사돈까지 모시고 호텔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했던 것이었죠.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 실장은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전부 어르신 명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정희는 명세서를 천천히 접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박 실장이 마지막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 총 카드 사용액은 4,800만 원입니다. 정희는 그 금액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4,8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흘렀어요. 박 실장은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실장님.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실장님. 박 실장은 정희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박 실장이 두고 간 명세서 사본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어 다시 펼쳤어요.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된 금액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모든 항목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녀는 명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더는 못 참겠어.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오후 2시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400만 원씩 쓰면서 나한테는 김밥 한 줄. 정희는 일어나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박 실장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신호음이 끊기고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거 다시 생각해 봤어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부터 모든 지원 중단하세요. 박 실장은 잠시 놀란 듯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그럼 가족카드와 관리비 지원도 전부요? 정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끊어요. 오늘 당장.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확인했어요.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끊어요. 한 푼도 보내지 마세요. 박 실장은 정희의 단단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까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카드 정지는 즉시 처리하고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해요. 박 실장은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무척이나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후가 깊어가고 집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곧 소연과 민수가 카드가 막힌 걸 알게 될 것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박 실장은 카드 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정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내가 정할 거야, 내 삶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정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희는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말 오전 소연은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에 들를 예정이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쇼핑하기 딱 좋네. 소연은 가방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소연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그녀의 얼굴엔 담담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소연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겨울 신상 코트들이 매장 한쪽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거 예쁘네. 소연은 베이지색 코트를 집어들고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옆에 걸린 가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주저없이 2개를 함께 카트에 담았어요. 오늘 제대로 사야지. 그녀는 들뜬 얼굴로 매장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구두도 하나 더 골라 카트에 추가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총 270만 원입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며 가볍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는 뭐 카드로 하면 되지.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어요. 잠시 후 단말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소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은 다시 카드를 긁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역시 승인 거절이네요. 소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만 더요. 직원은 세 번째로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똑같은 문구가 떴어요. 손님,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연은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직원이 네 번째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카드 막힌 거 아니야? 계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소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소연은 가방을 급히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은 8만 원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소연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물건들을 계산대에 남겨두고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백화점 복도를 빠르게 걸어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여보, 카드가 막혔어.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 카드가?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거 어머니가 정지시킨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왜?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가 끄는 거야.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야 돼, 당장. 민수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도 끝나고 바로 갈게. 소연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소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에 밀린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어제 금요일 오후부터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확인하고 눈이 커졌어요.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안내, 고객님의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다른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납부 해지 통보, 자동납부가 해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관리비도 전기요금도.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희가 부엌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카드가 막혔어요.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소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관리비랑 전기요금 자동이체도 해지됐대요. 정희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해지했다. 소연은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내라.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왜 대신 내야 하니? 소연은 그 말에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소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거실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전부 끊었어.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연이 휴대폰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해지. 그는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전기요금도. 소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카드도 막혔어. 오늘 백화점에서.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얘기해 봐야겠어. 민수가 일어서려 하자 소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말했어. 민수는 다시 앉으며 물었어요. 뭐래?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돈으로 살라고.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희가 거실로 나왔어요. 저녁 먹어라. 정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식탁에 반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정희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민수야.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엄마.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더 말하지 마.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도 내가 끊었고 관리비도 내가 끊었어. 생활비도 이제 안 보낼 거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살아. 이번엔 너희 돈으로. 소연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어요. 저희 돈으로요? 정희는 소연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끊으니까 다 멈추는 걸 보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너네 돈으로 쓴 게 하나도 없었나 보네. 소연은 그 말에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앞으로는 알아서 해라. 소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안 넘어가요, 어머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은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꼼꼼하게 했어요.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지요. 가방 안주머니에 비닐장갑 한 켤레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해야 돼. 부엌에서는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친정엄마 만나고 올게요. 소연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소연은 지하철을 타고 주택가 골목 안쪽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지요. 친정어머니 최미령이었습니다. 미령은 65살로 소연의 어머니였고 화려한 옷차림을 즐기며 과시욕이 강하고 남의 불행에는 무심하지만 돈에는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연아, 여기 앉아. 미령은 손짓하며 소연을 불렀지요. 소연은 미령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음료가 나왔지만 두 사람은 거의 손대지 않았지요. 미령이 먼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줄 끊었다고?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도 끊고 관리비도 전부 다 끊어놨어. 자기 돈이 아까운가 보지. 미령은 혀를 차며 냉정하게 말했지요. 그 사람 건물이 2채야. 월세만 해도 얼마가 들어올지 감이 올 텐데. 소연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야. 돈은 그렇게 벌어들이면서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쓰게 하네. 미령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해?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소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단단하게 말했어요. 당하고만 있을 생각 없지.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 돈 있어도 쓸 줄을 몰라. 내가 관리해야 제대로 굴러가지. 미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나이에 뭐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 안 움직이면 끝이야. 소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은 결국 우리 거야. 늦기 전에 챙겨두는 게 뭐가 문제야? 미령은 주변을 살피고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 몇 년 했어. 그동안 착취당한 거지. 소연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나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아야지. 아들 며느리라고 몇 년을 부려먹었는데 이제 와서 생색내고 끊어? 미령이 찻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지요. 서랍 뒤져. 어른들은 중요한 거 전부 침실 서랍에 넣어둬.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인감도장도 거기 있을까?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무 케이스에 넣고 제일 깊숙이 숨겨놨을 거야. 소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지요. 통장이나 계좌번호는? 미령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첩에 다 적어놨을 거야. 그거만 찍으면 끝이야. 소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거만 찍으면 실장한테 바로 맡길 거야. 민수 앞으로만 돌려놓으면 그때부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미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지요. 받을 건 다 받아내고 나오는 거야. 그게 내 살 길이고. 소연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들어가 볼게. 오늘 안에 끝낼 수도 있어. 미령은 소연의 손을 잡고 단단히 말했어요. 조심해서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카페를 나온 소연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인감도장부터 확인하고 서류 찍어야 돼. 집에 도착한 소연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왔니? 정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랑 밥 먹고 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갑자기 다정한 말투가 나왔어요. 정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괜찮다. 소연은 물을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소연이 정희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정희는 책을 덮고 소연을 바라봤지요. 무슨 정리?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좀 어질러진 것 같던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소연은 정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지요. 방문을 닫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은 천천히 다가가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의의 수첩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주변을 살피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지요. 작은 나무 케이스가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거야. 소연은 인감도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무게감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인감도장을 한 손에 쥔 채 첫 번째 서랍로 돌아갔지요.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계좌번호와 건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지요. 인감도장을 옆에 두고 수첩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소연의 표정에는 탐욕과 긴장이 동시에 번졌지요.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을 연달아 찍었어요. 그때 뒤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희의 시선이 소연의 손으로 천천히 내려갔지요. 한 손에는 인감도장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너 내 서랍은 왜 열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울렸지요. 소연은 당황해 인감도장을 급히 서랍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리하다가 정희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열린 서랍과 펼쳐진 수첩을 보고 소연을 다시 바라봤지요. 찍은 거 다 삭제해. 정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며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저희를 몰아붙이니까. 소연은 말꼬리를 흐리며 변명했지요.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건 정리하는 손이 아니고 훔치는 손이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정희는 서랍을 닫고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내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 정희의 한마디가 차갑게 떨어졌지요. 소연은 비닐장갑을 급히 벗어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서랍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민수는 정희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저녁이나 먹어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식탁에 조용히 앉았지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연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였지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 소연이에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소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실장님, 어머니 재산을 민수 씨 앞으로 미리 돌릴 수 있을까요?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속 전의 말이에요. 소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박 실장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연은 당황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박 실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이건 어르신께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하지만 박 실장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지요. 소연은 벤치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떡하지? 어두운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얼굴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박 실장은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정희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지요. 다음 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지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연은 나를 세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찻잔에 차를 따랐지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도 끊고 관리비도 끊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희는 여전히 침묵한 채 찻잔을 하나 더 꺼냈어요. 소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거실을 오갔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쟁반에 올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소연은 정희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 높였지요.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연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짧게 울렸지요. 정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출입권한 변경 완료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희는 화면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찻잔을 다시 들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소연은 정희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니,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너희가 쓰던 내 건물 주차권, 오늘부터 못 써.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출입권한 내가 바꿨어. 정희가 휴대폰 화면을 소연에게 보이며 말했지요. 소연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소연은 거실을 오가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길거리에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정희는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현관 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민수 씨는 언제 오는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집에 와.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연은 정희를 흘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소연은 다시 정희 앞으로 다가섰지요. 어머니,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요. 소연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요. 다녀왔습니다. 민수는 집안 분위기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연은 민수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우리 내쫓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건물 주차권도 끊고 우릴 완전히 버리려고 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보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은 민수 팔에 더 매달리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 좀 해. 어머니가 우릴 버리려고 한다고. 민수는 정희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너는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책임 안 지더니.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도 똑같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지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단정하게 서 있었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실장을 거실로 안내했지요. 들어와요, 실장님. 박 실장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연과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정희는 박 실장 옆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박 실장은 소연을 흘끗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어젯밤 저에게 따로 전화하셨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박 실장은 가방에서 메모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산을 어떻게 아들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변했어요. 상속 전에 미리 돌릴 방법을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지요. 민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소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그건.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박 실장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박 실장은 서류를 민수 앞에 놓으며 천천히 말했지요. 원래 여사님께서 두 분에게 재산을 넘기려던 절차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제가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지요. 상가 건물명의 이전 준비, 원룸 건물 증여 절차, 통장 정리까지 전부요.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르신께서는 두 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렸지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벌떡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 크게 바랐니?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울렸지요. 소연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일날 호화롭게 차려달라고 했어?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냥 밥 한 끼, 그것도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밥 한 끼면 되는 걸.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김밥 한 줄 던져놓고 둘이서 여행을 갔다 왔지.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너희 엄마 생일은 호텔에서 코스 요리 먹이면서 우리 엄마 최고하더라. 소연은 숨을 삼키며 계속 뒷걸음질 쳤지요. 그 카드가 88만 5천 원, 다 내 카드에서 빠졌더라. 정희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카드, 내 돈인데 내 돈인 줄 알고 막 썼지. 소연은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쓰면서 나한테는 시장에서 산 싼 채소만 줬지. 소연은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번엔 내 방을 몰래 뒤지고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 서류를 사진 찍고 인감 도장까지 손에 쥐고 있더라. 소연은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했지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정희는 박 실장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소연 발치에 툭 떨어뜨렸지요. 이건 민수가 사용하던 내 건물 사무실 사용 권한 회수 통보서다. 소연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음 달부터 못 써.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소연을 보고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원래는 너희 줄 생각이었어, 민수야. 민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사람답게 못 살면 줄 수 있는 것도 못 주는 거야. 정희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실장님이 준비한 거 봤지? 건물도 통장도 전부 너희 거였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근데 이제 다 접는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소연을 내려다보며 단칼에 말을 잘랐지요. 난 다시는 너희한테 등쳐먹히고 살 생각 없어.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박 실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지요. 정희는 박 실장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실장님. 박 실장은 정희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연과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지요. 오늘부터는 알아서 살아라. 정희는 등을 돌려 자기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임대권 해지 통보서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요.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생각하시고 다 주려고 하셨는데.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궜어요. 소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울먹였지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지요. 정희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웠지요. 이제 됐어.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제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지요. 펜을 집어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민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지요. 방문을 열고 정희 방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편지를 살짝 밀어넣고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왔어요. 거실로 나와 다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지요. 시간이 흘러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있었지요. 바닥에 떨어진 하얀 편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숙여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펼쳐서 민수가 쓴 글씨를 읽기 시작했지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없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입 밖으로 절로 나왔어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지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정희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오후가 되어 거실에 앉아있는 정희에게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지요. 정희는 소연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소연은 봉투를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천천히 접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게요. 정희는 소연을 보며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소연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알겠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지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소연의 어깨를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하는 마음만큼은 알겠다.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보거라.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선은 확실히 그어져 있었지요. 나도 이제 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정희 앞에 섰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정말 더 잘할게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민수야,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를 일이지. 정희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너희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네, 엄마. 꼭 잘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소연과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필요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 저희 방 보러 잠깐 다녀올게요. 민수가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정희는 홀로 남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밖으로 내쉬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가벼웠지요.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작은 빌라를 구해서 집을 완전히 나갔어요. 가끔 연락이 왔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요. 정희는 문화센터에 서예 수업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선생님은 정희의 글씨를 보며 자주 칭찬해 주셨지요. 어르신, 손끝에 힘이 참 좋으십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곤 했어요. 혼자 걷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약했던 제주도 여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르신, 출발 전날까지 짐은 가볍게 챙기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행 안내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안내서를 펼쳐 놓았어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안내서 곳곳에 실려 있었지요. 남편이랑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혼자 가보네.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는 사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남편을 바라봤지요. 여보, 이제 나도 좀 살아보려고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내 삶은 없었잖아요. 정희는 남편 사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정희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지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 천천히 떴지요. 혼자 먹어도 이제는 괜찮네.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밥을 입안에 넣고 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천천히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동그라미 친 날짜가 눈에 들어왔지요. 정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올해 생일은 정희는 펜을 들어 달력 옆에 작은 메모를 적었어요. 김밥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밥으로 시작하자. 정희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지요. 달력을 보며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웠어요. 밤이 깊어지고 정희는 방으로 천천히 들어갔지요.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정말로.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이 천천히 찾아와 정희를 감싸 안았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상쾌하게 눈을 뜨고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끓이고 거실로 천천히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지요.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오늘 할 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서예 수업 준비물 사러 가야겠네.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의 생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돌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나가볼까?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걸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정희를 기다리며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